기원전 1세기 말 한나라의 황제 에제는 역사상 드문 인물입니다. 그는 젊었고 병약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황제로 즉위한 뒤에도 단 한 사람만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는 신하였고 친구였으며 연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동향. 한 에제가 즉위했을 당시 한나라는 이미 내부적으로 분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외척이 권력을 다투고 황족들은 서로 견제했습니다. 그 속에서 에제는 가장 가까운 동향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동향은 성품이 온화하고 무엇보다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에는 황제가 동향과 함께 침소에 들었고 그의 옷소매를 찢은 뒤에도 그 천 조각을 보물처럼 간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맥락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 사회에서 황제가 남성을 사랑했다는 것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었는가?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고대 중국, 특히 한나라 시기에는 동성 간의 사랑, 즉 남색 문화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위왕과 용수, 노예왕과 여의방 등 여러 귀족들이 총애한 남창들의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있고 그것은 감춰지거나 금기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총애의 상징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서와 같은 정사에서는 동향을 두고 황제가 그를 떠나지 않으려 했다. 법을 어겨서라도 그를 지켰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건 도덕적 비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기록된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오늘날의 시선으로만 보아선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동성 간의 연애가 아닌 황제의 정치적 신뢰와 개인적 애정이 동시에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동향은 파격적인 속도로 승진합니다. 정식 관직뿐 아니라 황제의 호위와 조정 운영까지도 관장하게 되죠. 황제가 그를 위해 법을 고쳤다는 일화는 동향의 수레가 황제의 수레와 충돌하자 황제가 사랑하는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법은 무의미하다 라고 말한 데서 비롯됩니다. 사랑이 정치를 지배하던 순간입니다. 동향은 황제의 총애를 이용해 자신의 반대파들을 몰아냅니다. 특히 강력한 외척 세력인 두씨 가문은 에제와 동향의 친위 체제의 위협이 되었고 이들은 차례로 유배되거나 좌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의 중심에는 제도도 정통성도 아닌 감정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년 한 에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유언도 후계자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 순간 동향은 고립됩니다. 조정은 곧바로 동향을 체포했고 불법적인 권력 장악, 황실문란 등의 명목으로 그는 모든 자기를 박탈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의 가족과 가까운 이들 역시 모두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동향은 권력을 탐한 신하였을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운 조정에서 황제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인간적인 연대였을까요? 그의 죽음 이후 에제가 남긴 조칙과 법은 전부 폐기되었고 동향의 이름은 한동안 말해서는 안 될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분명히 적었습니다. 황제는 동향을 사랑했으며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라를 흔들었고 그 흔들림은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사건이 아닌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감정이 황제의 것이었다면 더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한 에제와 동향, 그들의 이야기는 정치와 사랑이 뒤엉켜 생긴 가장 조용한 반란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